사랑 한 번에 싸움 한 번이 공식처럼 여겨질 만큼 전쟁 같은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하룻밤을 보내면서 서로 마음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고소장에 이날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강간당했다. 안녕하세요. 끝내주는 변호사 김우석입니다. 사랑해서 연인이 됐고 짧지 않은 시간 함께 했으며 서로의 행복을 빌며 이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고소장이 날라오는데요. 고소인은 다름 아닌 헤어진 전 여친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제가 변론을 맡았던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찾아와서요.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 김사내 씨와 김사내 씨의 전 연인 오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김사내 씨는 오여인을 연인 매칭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됐습니다. 이후 교제를 하게 된 두 사랑은 사랑 한 번에 싸움 한 번이 공식처럼 여겨질 만큼 전쟁 같은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카페에 갔는데요. 오여인은 카페 안에 있던 한 남성을 발견하자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김사내 씨가 물어보죠. 아는 사람이야?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옵니다. 예전에 다니던 어학학원 강사인데 나랑 잔 적 있어. 김사내 씨는 깜짝 놀라죠. 연인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데이트를 망치고 싶지 않았고요. 김사내 씨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데이트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오여인한테 말합니다. 아까 카페에서 네가 저 사람이랑 잤다는 말, 나 되게 기분 나빴다. 이런 김사내 씨에게 오여인은 되려 엄청나게 화를 내요. 다툼이 됐고요. 그러다가 오여인은 분을 못 참습니다. 김사내 씨의 가슴을 밀치고 가방을 내던집니다. 그런데 김사내 씨가 이 일과 관련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김사내 씨가 이제 자기가 맞고 화가 나니까 오여인을 한번 밀칩니다. 이거를 갖다가 오여인은 폭행으로 고소를 해요. 근데 고소한 내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다툼이랑 화해를 반복해요. 그러다가 또 한 번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김사내 씨와 오여인은 같이 살았습니다. 김사내 씨가 자기 지인인 여성의 SNS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요. 근데 요거를 너 왜 다른 여자 SNS에다가 좋아요를 누르냐? 당장 그 계정을 차단해라. 김사내 씨가 오래 알고 지낸 후배인데 갑자기 어떻게 SNS를 차단하냐. 그러니까 이제 오여인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면 당장 꺼져. 김사내 씨한테 물건까지 던져요. 오여인은 다툼이 있으면 주변에 손에 잡히는 물건을 김사내 씨한테 던지는 일이 꽤 잦았다고 합니다. 김사내 씨도 약간 열받은 거죠. 얘는 왜 맨날 화나면 나한테 뭐 물건을 던질까? 이러면서 김사내 씨가 자기한테 날라온 물건을 세게 밟아요. 물건을 밟으면서 넘어져요. 통깁스를 할 정도의 골절을 입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여인은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해요. 집에 있던 흉기, 부엌칼을 오여인이 들고 와요. 그러면서 막 찌를 것 같이 위협을 합니다. 흉기로 사람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 특수협박이라고 하게 돼요. 이것과 관련된 일들이 또 고소 내용으로 적시가 돼요. 김사내 씨가 자기 물건을 밟아서 파손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합니다. 이렇게 잦은 다툼을 한 다음에 각자 시간을 갖자고 하게 돼요. 그러다가 김사내 씨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오여인이 연락해요. 특별한 날이니까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하룻밤을 보내면서 서로 마음을 확인하게 돼요. 손에 꼽을 정도로 다투지 않았고 갈등도 보이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이날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강간당했다. 근데 이제 생일날 김사내 씨는 통깁스를 했던 상황이어서 움직임이 편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강간한다? 이거 쉽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고소장에는 김사내 씨가 오여인을 거칠게 강간한 걸로 나와 있었어요. 오여인은 직업이 없어요. 근데 씀씀이가 엄청나게 해프입니다. 카드값을 한 달에 500 이상 쓰고요. 월세가 300만 원이 넘어가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사내 씨는 되게 황당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유흥업소에 근무를 했었다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이었었냐면요. 지금도 인터넷을 찾아서 검색해보면 이름과 얼굴이 나오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었어요. 근데 이 김사내 씨는 사업가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김사내 씨가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도 젊으니까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줄 거를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사내 씨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돈을 안 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성매매죠. 나한테 돈 줄 스폰서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돼요. 김사내 씨는 자기 여자친구가 스폰할 남자를 구하는 걸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별하게 돼요. 근데 이별한 후에도 서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하루는 오여인한테 연락을 받은 김산혜 씨가 집 앞으로 찾아가요. 두 사람은 이날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러다가 오여인이 다시 지속적으로 김산혜 씨한테 다시 만나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막 보내곤 합니다. 그러다가 오여인은 김산혜 씨가 자기를 스토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별한 후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고소를 당해요. 김산혜 씨는 절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강간을 했다는데 난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강제로 성관계한 적 한 번도 없다. 이 여자가 나한테 먼저 때리고 나한테 물건 던지고 그래서 이 여자를 한번 밀치고 그런 적 있다. 근데 내가 이 오여인을 폭행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더군다나 스토킹? 헤어지고 나서 오여인이 먼저 연락해가지고 밥 먹고선 약간 연락한 거 그게 단데 그거를 스토킹이라고? 억울하다. 그런데 제가 진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무슨 걱정을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주고 이럴까 봐 걱정을 하셨던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는데 충격적인 걱정이 하나 또 더 있습니다. 강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친구였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 여자친구가 강간으로 고소했대요. 그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도 다투고 법원에서도 다퉜대요.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했던 건데 왜 내가 강간이냐. 그 헤어진 여자친구가 1년이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 고소했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통화했던 내역들이 사라집니다. 그 여자하고 너무 안 좋게 헤어져서 있었던 모든 걸 다 없애버렸대요. 그러니까 사귀었던 사이다,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던 거를 기억하면서 오여인과의 있었던 일은 하나도 지우지 않고 이 사람이 보존해 둡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오여인이 주장하는 피해가 있었던 전후 사정들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컨대 강간당했다고 오여인이 주장하는 그 날짜를 앞뒤로 해가지고요. 뭐 난리가 나요. 그날의 성관계가 어땠든 등 사진도 막 나옵니다. 오여인이 옷을 다 벗고 있는 사진을 김산혜 씨한테 보냅니다. 언제? 강간당했다고 하는 그 다음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으고 폭력이 일어났고 막 하는 이런 시점에서의 카드 결제 내역이라든가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았고 키는 이거였습니다. 오여인이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을 따박따박 찍었어요. 검사나 판사는 기본적으로 억울하게 누가 처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판단 기준 자체가 대법원이 피해자 진술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또 처벌받기 싫은데 또 부인했다가 또 구속되고 처벌받을까 봐 걱정된다. 이거 자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서 하나씩 따져보고 이런 사건은 무혐의가 될 수 있는 사건이니까 무혐의로 주장을 해보고 증거를 수집해 봅시다 해가지고 했던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려면 단순히 누가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실관계 확정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도라는 거 하에서 사건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건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간단한 구도로 단순화시켜서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유흥업소 종사자와 사업가 남자친구. 오여인은 스폰서를 원했고 사업가 남친은 평범한 연인 관계를 원했고 스폰 관계는 거절했던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매일 성관계를 하면서 동거하던 사이였었고 김산혜 씨는 오여인을 매우 좋아했던 상황이죠. 전쟁 같은 사랑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오여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던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기부스를 해야 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단서 같은 것도 제출하게 했어요. 그러면 부상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강간한다는 거는 쉽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피해자의 주장에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법률 문제는 사실의 문제입니다. 사실이 확정이 되면 이 확정된 사실에 법률을 통과시키면 사건에 대한 법적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 문제는 99%가 사실 문제예요. 근데 판검사는 뭐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본 것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어떻게 사실 판단을 하느냐?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존재하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사실 판단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실을 주장해야 되느냐?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사실을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가가 사실 확정하도록 만듭니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주장은 해요. 그런데 입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사실이 뭔지를 몰라서 뭘 주장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입증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실인데 내가 왜 증명해야 돼?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입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도 이런 주장을 입증하려면 뭘 해야 되지? 알기 어렵거든요. 검사 출신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 시절에 맨날 했던 게 어떻게 사실관계를 찾아서 어떻게 입증하지? 그래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할지를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면 성범죄 사건이나 이런 거에서 특히 뚜렷한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특장점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고, 저도 이제 이 사건에서 사건이 이런 구도구나, 이런 일이 있었을 거고 이런 증거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 어떻게 됐냐라고 일일이 물어봤어요. 거기서 나타내는 의뢰인의 주장과 증거를 보고 이거는 다툴 수 있겠구나, 의뢰인한테 다투자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무혐의를 받았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 편이고 형사사건은 뭐든지 해결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억울하게 고소당하거나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사가 어떻게 역할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요.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법을 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이 어떤 건지를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류의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요런 증거가 있게 마련인데 이런 건 혹시 있냐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런 변호사님하고는 일을 같이 진행하시면 좋아요. 저 같은 변호사. 그런데 이런 변호사님들이 있어요. 의뢰인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았어요. 내지는 의뢰인한테 경위서 써오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내는 거죠. 변호사의 법률적인 터치가 전혀 없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의뢰인이 잘 쓰셨을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쓰신 내용을 법률적인 말로 나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성의가 없거나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형사사건은 자기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일에서는 실력 있는 변호사, 성의 있는 변호사, 그런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